출석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권. 네. 그다음에 서윤리. 네. 신예빈. 네. 정의진. 네. 그다음에 홍리라. 자, 어제 모의고사 잘 봤나요? 예. 미안합니다. 자, 어제 모의고사 뭐였죠?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4차 함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뒤쪽에 방부등식 있잖아. 그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부등식 최대 시소랑 그래서 그렇게 좀 봐서 문제를 풀어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중요한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오늘은 제가 그 작년 거 그 문제풀이 반에서 했던 그 프린트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좀 이렇게 풀어볼 거 있으면 풀어보고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면 되고.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서 질문 있니? 18번? 잠시만요. 4차는 어차피 지금은 4차는 할 수가 없어. 18번. 좀 이따 풀어드릴 테니까. 또 있어요? 없니? 자, 합시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에서, 그러니까 3차 함수 있잖아. 3차 함수. 복습을 좀 할게요. 왜냐면 뭐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3차 함수는, 그러니까 y는 fx인데 얘가 3차겠지. 그러니까 3차니까 3차 함수겠죠.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모르면 미분한답니다. 그래서 f'x를 써서, 그러니까 이것만 쓰면 또 애매해지지 않니? 그래서 특징점을 찾는 게 기본이 돼. 특징점 이렇게 0 되는 거. 그래서 그 방정식의 어떤 그 형태, 근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고, 저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다. 그래서 모든 그래프를 볼 때 나는 이거라 그랬죠. 정상과 또라이, 그죠? 정상과 또라이. 물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뭐 설마 수능에 나왔는데 이 그래프가 정상일 뭐 어떤 그 조건을 구하시오. 그럼 미쳤잖아. 어떤 그래프가 도라이의 확률을 구하시오.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니까 약간 포커스가 있다는 거지. 극점이야, 극점. 극점의 존재야, 극점. 극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쪽은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극점이 존재한다는 거 그냥 하면 되거든. 극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는 거고, 그게 증가거나 감소라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x가 다르면 y값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쓰기가 귀찮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긴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에 포커스는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냐라는 걸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할 게, 어차피 뭐 외운다고 쳤을 때 정상인 그래프 있잖니, 그죠? 정상인 그래프는 여기서 이게 그 도함수의 방정식의 모든 근이
서로 다른 실근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이게 4차 때도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근이 다르면 정상인 거고요. 뭔가 중근이나 또는 허근이 존재한다. 그런 순간 또라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야. 그게 좀 더 그 기억하기 빠를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좀 본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극점이 두 개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는 형태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고 이렇게 쓱 갈 거 아니야? 정상 또라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갈 거니까 그 미분에서 0 됐을 때 그 0 되는 개수가 서로 다른 게 나오냐? 중근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규칙이 존재하는 규칙. 그럼 그 규칙이 뭐였냐? 이거였다는 거죠. 첫 번째 접근. 화살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점과 교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차도 얘기를 할 거예요. 4차도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이렇게 봐주시면 좋다는 거죠. 쓱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가지고 쓱 갑니다. 그래서 내리고 내렸을 때 접에서 이게 접이고 이게 고니까 접에서 교로 갈 때 이때 비율 관계를 좀 쓰시면 되고요. 이번에 그 서바이벌인가? 거기 모의고사 범위가 어디까지였어요? 그치 그치. 그래프 나왔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써먹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속으로 써먹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자식아라고 말하면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요. 어쨌든 근데 아마 뭐라 그럴까 쓸 일이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정리해 주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그냥 처음에 이렇게 무작정 하려고 하면 못해. 그래서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리해 주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고 이만큼과 이만큼의 비율이 무조건 2대1입니다. 무조건 2대1.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접이고 이쪽이 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만큼과 이만큼의 길이 b도 2대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변곡점 이렇게 있으면 변곡점의 위치일 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 길이와 모든 길이가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만큼 요 길이와 저 길이와 저 길이와 저 길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런 어떤 그 접선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누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졸려 죽겠지, 그지? 자,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이게 평소에 9시 수업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다음 달도 언제 한번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쓱 가요. 어제 내가 3시에 잤거든요. 아침에 7시에 이게 일어나가지고 슬퍼요. 아직도 소화가 안 됐어. 어제 11시인가? 이게 뭔가 일을 하고 나면 그 약간 그런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어제 야식을 뭘 먹었냐면 나 이제 진짜 늙었나 봐. 이제 소화가 안 돼. 떡볶이 있잖아. 떡볶이인가? 이걸 먹었거든요. 몸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너 떡볶이 좋아하니? 아 그래요? 어렸을 때 많이 드세요. 너 떡볶이 좋아해요? 아 너도 많이 드셔야 돼 지금. 나처럼 나이 먹고 먹잖아? 못 먹어요. 뭐 다음 날까지 짜증 나 지금. 아니 뭐 뭔가 이게 맛은 있었거든요. 아씨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전을 먹을까 하다가 이걸 먹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뭐니? 미안해요. 안 궁금했을 텐데 그죠? 자, 너무 졸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는 그럼 무슨 떡볶이 제일 좋아해요? 엽떡. 너도 엽떡 좋아하니? 아니 너는 무슨 떡볶이 좋아해? 그냥 떡볶이야? 분식집? 요즘 얼마네요? 분식집 떡볶이가? 많이 안 먹었구나 요즘. 라떼 졸싸기 맨날 미안하긴 하지만 저 때는 1,000원이었거든요. 1,000원? 요즘은 1,000원은 아닐 거 아니야? 엽떡을 욕했어. 그래서 처음에 엽떡이 나와서 10,000 얼마였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요즘은 다 떡볶이가 10,000 얼마 하는 것 같아. 떡볶이장 사랄까? 그 밀가루 떡 하면 얼마 안 될 거 아니야. 아이씨. 생각보다 잘 만들거든? 아니 내 건 좀 안 매워가지고 좀 그런 게 문제긴 하지만 여튼 그래요. 자, 아저씨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영포티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은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2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똑같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거 이렇게 쓱 하면 이렇게 되면 내려주세요. 빼남수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같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길이도 2대 1이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접에서 궤로 갈 때 비율 관계가 2대 1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얘기했잖아. 제발 x 3승 빼기 3x 제곱 꼴입니다. 이런 형태. 플러스 k 꼴. 이 꼴이라고 했어. 이 꼴. 물론 얘가 실수배 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고 대칭점과 교점은 1대 루트 3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쓱 간다.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쓱 가면 그러니까 내리고 내렸을 때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요 길이와 전체 길이 그러니까 이것과 전체가 1대 루트 3이랑 1대 루트 3. 그래서 여기는 x 3승 빼기 3x 플러스 k 꼴인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진짜로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고 얘도 이거 돼요? 예. 됩니다. 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시고 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것과 전체가 1대 루트 3이라는 겁니다. 돼요? 다 돼요. 다 되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얘를 좀 뭔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한 가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공식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좀 하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쓱 해서 극대에서 극소를 빼는 거. 생각보다 이게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4라는 것도 좀 잘 기억해도 4라는 거. 4 이게 4. 기본, 이 가장 기본 형태일 때 그때 이제 이만큼이 4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두고 보면 이게 ax 3승으로 시작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지. 여기 이 점, 여기 변곡점, 여기 이렇게 되는 거랑 여기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쓱 가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이게 다 똑같은 어떤 길이만큼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 칸을 k라고 줘. 한 칸을 k.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a면 이만큼의 길이는 4ak 3승이 된다. 속으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혹시 그냥 모르니까 적어주시던가 아니면 알아두시던가 그것만 하세요. 그냥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얘가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곱해 주시면 돼. 그냥 이쪽을 곱하면 되니까 기본은 4고 뭐 이건 뭐 8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한 칸당 1일 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1이면 얘인데 2면은 8이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좀 약간 더 이렇게 커지긴 하겠지 폭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한 가지 더 알아두자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하라 그랬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만큼을 내가 s라고 두면 이 넓이가 s. 그래서 도함수가 얘가 3ax 제곱으로 시작하는 무엇일 거란 말이야 얘가. 그럼 이제 그렇게 두고 봤을 때 그럼 원래 함수, 도함수 말고 원래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차는 뭐냐면 그러니까 도함수와 and x축이 이쪽은 이루는 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남들은 알고 있습니다. 블레스 유. 자, 남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모르면 짜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3차 함수를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4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해야지. 기본을 해야죠. 자, 이렇게 4차 함수. 4차 함수. 4차. 그러면은 얘가 3차가 아니라 4차겠지. 그건 4차.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얘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럼 얘도 이제 정상과 도라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맥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는 공식 같은 거 그냥 엿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레이트 등전 이러면은 그냥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 아니어도 기본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딱 됐을 때 3차 방정식의 실근의 형태에 따라 달라져. 실근의 형태. 실근의 형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다 다른 거. 근데 깜찍하게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되면 이제 또라이의 시작인 거예요. 도라이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혹은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내렸을 때 이렇게 쓱 가는 이런 느낌으로 가면 또 도라이인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아예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정상 또라이. 그러니까 교과서에 막 있다? 한 중근과 두 실근, 뭐 한 근과 뭐 두 허근 이런 게 있어. 삼중근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그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니 이게 당연히 누가 봐도 세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겠지. 서, 가, 세, 실입니다. 쓰기가 귀찮다는 거죠.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다음에 이쪽은 한 중근과 한 실근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굳이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차피 뭐 수능 볼 때 이거는 한 실근과 두 중근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한 중근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상은 무조건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형성되는 게. 근데 이제 그건 약간 좀 내신틱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나오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문제 나오면 보여주긴 할 텐데 아마도 거의 없을걸? 그래서 센 같은 거 보면 나와 있어 이게. 센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뭔가 미지수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뭐 그 극대가 존재할 때, 뭐 극소가 존재할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얘기해 줄 텐데,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서로 다른 근을 갖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근이 있든지 그런 걸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래프 개형 같은 경우는 내리고 내리고요. 하면 되죠. 어떻게 해? 자, 그러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W자. 그래서 몰라 내가 되게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르칠 때 그냥 개형 이러면 돼. 1차 그리고 2차는 구부려 이야 이렇게 구부려. 그럼 이게 2차 3차는 또 구부려 이야 구부리면 이렇게 3차 또 구부리면 4차 이렇게 되는 거죠. 5차는 이거 약간 뭐 이렇게 지렁이 가는 그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안 나오니까 필요 없어요. 물론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한번 뭐 나온 적은 있지만 이건 그래프 가지고 푸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기본적인 가장 정상적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하고 이쪽이 포커스가 됐겠지. 그럼 여기는 마, 빵, 마, 뿌리입니다. 마이너스니까 감소해야지. 감소하다가 멈춰요. 멈췄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일단 올라가는 거죠. 이게 위에 거. 그럼 아래 거는 마에서 뿔, 빵, 뿌리요. 좋잖아. 뭐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는 내려가겠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멈췄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근일 때가 이거죠. 중근일 때. 극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접하고 가는 거니까 이쪽은 증감이 안 바뀌니까 극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쓱 가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이쪽은 더하지 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로 쭉 가다가 플러스로 그냥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요. 멈칫하다 이렇게. 멈칫 이렇게. 그럼 여기는 멈칫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물론 이때 가장 좀 작은 그런 느낌이라서 얘도 뭐 변곡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게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얘 말고 얘는 멈추는 거고 이쪽에서 이렇게 안 멈추는 거, 안 멈춥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다음에 안 멈추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얘는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2차 함수 아닌가요? 비슷해요. 약간 좀 가파르게 갔다가 가파르게 가는 그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도라이는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마음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피카소예요 우리가. 그냥 DIY 하시면 돼요. 알아서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비슷해.
이렇게 그리든 근데도 뭐 필요 없어. 어떻게 할 건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고 음수일 때는 바꿔 그리면 끝날 거라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하긴 그래요. 하면 되죠 그냥. 그러니까 0이 언제 되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게 언젠가를 보는 게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이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때는 얘가 정상이고요. 얘가 도라이거든요. 그럼 정상과 도라이의 포커스가 뭐냐? 그럼 여기는 극점의 존재 여부인가요? 라고 하면 얘는 다 있어. 극점. 싹 다 있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뚫고 지나가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 3차니까.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보면은 극소도 있고 극대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극소나 극대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소와 엔드 극대가 모두 존재해요. 모두 싹 다 있어요. 근데 이쪽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극소만 있거나 극대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극소 또는 극대 중 한 개만 존재한다.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문제에 나오면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였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소, 대, 소 다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쪽은 소밖에 없으니까 극대가 존재해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정상인 그래프가 극대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나와. 그럼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다? 그럼 이쪽은 극소가 존재하도록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뭐 이걸 가지고 본다고 쳤을 때 물론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어차피 나오면 거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런 그 단계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만약에 정상과 또라이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극대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몸 범위를 구해라. 그럼 혹은 극소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무슨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돼요? 오케이? 알겠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가는가 이거의 그 근의 어떤 형태가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다 다른 거면 W자 그게 아니면 멈칫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는 거지. 돼요? 너네 9시 수업이 쥐약이구나. 다들 야 이런 거 있냐 어떡해? 와씨 오씨 어떡해 안돼. 자 난 약간 잠이 깼거든요. 하여튼 그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갔니? 그러니까 사실 별건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데 자 여기는 이것도 있어. 얘도 있는데 써줄 건데 그 전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4차는 이게 더 중요해. 비록 게 몰라도 그러니까 물론 아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4차 함수의 특징입니다. 4차 함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뭐 모든 그래프의 특징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상 그래프 이거 정상 그래프일 때 특징 저 W자 형태야. 그래서 저게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냐면 이게 바이 도함수입니다.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 당연히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가는 건 이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갑니다. 이게 F'이라고 보시면 돼요. F'. 자, 그러면은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넓이가 S고 이 넓이가 S면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야. 가장 기본.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거니까 점대칭이니까 이게 변곡점이고 그러면은 형태가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내려가고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S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S만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자체가 이만큼이 S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니?
그럼 다시 말하면 또 S만큼 밑에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요. 이런 식의 그래프. 이런 식의 그래프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만큼의 길이와 저만큼의 길이가 똑같아요.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죠? 똑같아. 그러면은 요 길이와 저 길이도 같을 거라는 거야. 돼요? 같을 거야. 같을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만큼과 여기서 이만큼과 여기서 이만큼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한마디로 x 값이 등차를 이룬다는 거죠. 돼요? 이거야. 이렇게 딱 돼. 그러니까 간격이 같을 때야. 간격이 같을 때 정확하게 이쪽은 대칭입니다. 선대칭이야. 정확하게 선대칭이야. 정확하게 선대칭이야. 정확하게 선대칭이야. 정확하게 선대칭이야. 돼요? 욕한 거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지 마.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이렇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좌우 폭이 똑같으면 선대칭이야. 좌우 폭이 똑같으면 선대칭이야. 자, 근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막 옮겨져요. 막 이동을 해. 막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돼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넓이 나오는 것이 S5. 제로섬이죠. 얘가 준 만큼 제가 늘었겠지. 그러면은 얘를 내리시고요. 쟤를 내리시고요. 아이씨, 자, 이렇게. 그러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찔끔 올라가, 찔끔. S1만큼 이렇게 올라가, S1만큼. S5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가 이쪽은 얘가 S2가 되는 거죠.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거야. 그러니까 개 중요합니다. 짱 중요해. 더럽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와 저만큼의 길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L1인 거고 이걸 L2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L1인 거고 이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L2가 될 거라는 거죠. 돼요? 아니 그럼 당연하잖아 이게. 그럼 이 좌우폭이 작으면 넓이가 작아. 좌우폭이 크면 넓이가 커요. 그럼 좌우폭이 작을 때 상하폭도 작은 거야. 돼요? 그럼 좌우폭이 크면 상하폭도 큰 거지. 돼요? 이거야. 여긴 좌우폭이 같으니까 상하폭도 어떨 거란 얘기야? 같을 거란 얘기야. 돼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기의 특징은 이렇게 돼요. 좌우폭과 상하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가 크면 쟤도 큽니다. 얘가 작으면 얘도 작고요. 얘가 같으면 얘도 같다는 거예요. 이게 더럽게 중요합니다. 대칭성과 연관인 거예요. 대칭성.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면 안 되나요? 죽여버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게 있겠니? 노벨상 받고 싶어요? 아니 노벨상은 없겠지. 하여튼 그래요. 이딴 거 없다는 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왜? 이 도함수에서 시작되니까. 무조건. 3차에서 시작되니까. 무조건이야 얘는. 그래서 얘는 좌우폭과 상하폭의 관계가 무조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미분했을 때 그러니까 너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인정해요. 배우지 않았을 때 인정합니다. 만약에 f'(x) = 0이란 게 딱 있어요. 자, 너 어제 몇 시간 잤니? 한 30분 자고 온 거 아니죠? 아 그래. 어쨌든. 너 어제 너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6. 6. 너는? 7. 7? 너는? 자, 6, 7, 8? 그쵸?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게 6, 7, 8이래. 그럼 야, 이만큼의 사이값과 사이값? 이만큼의 차이랑 이만큼의 차이가 어때요? 똑같죠? 그럼 이렇게 플리즈 제발 안만큼 보인다고. 이게 7이고 이게 8이다.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뭐 15였다. 돼요?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리시라는 거 정말 제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솔직히. 그럼 이걸로 진짜 풀려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 풀립니다. 볼게요. 9번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뭐 얘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같은 느낌으로 봐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봅시다. 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폭, 좌우폭이 되게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이거야. 4차는 봅시다. 자, 9번. 가. 채워봅시다. 자, fn이 0이다. 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쪽은 x 플러스 n 곱하기 fx가 플러스 u. 자 0보다 크면 안 돼요. 요거 뭐야? fn이 0이야. 뭐야? x 빼기 n이 반드시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니? 그렇잖아. fn이 0이니까 뭐 어떡할 거야 이거를. 자 그럼 생각해봐. 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y는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그래프로 따져보니까 그럼 마이너스 n, 0을 무조건 지날 거고요. n, 0을 무조건 지날 거거든요. 돼요? 근데 야 이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니? 위쪽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거든.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나는데 이게 뚫고 지나면 진감이 바뀔 거 아니야.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럼 그게 안 될 거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지읒으로 시작되고요. 받침이 비읍이에요. 접할 수밖에 없다.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접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니? 그러면은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어야지. 그리고 얘 3차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두 개 있어야 되고요.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쪽은 x 플러스 n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니?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라는 거죠. fx를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x 빼기 n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x 플러스 n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야. 쓱 가요. 쓱 갑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n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n이 있다고 쳤을 때 얘는 그냥 뚫고 가는 거고 얘는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이씨 잘못했다. 대충 하자 모르겠다. 자 이렇게 먼저 쓱 갑니다. 쓱 가요.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극대값이 an이래. 극대값이 an입니다. 돼요? 오케이?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접에서 교로 갈 때 내려 이렇게 2대1이 돼. 물론 불쾌하지. 어떻게 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2n이니까 얘를 3등분하면 3등분 하세요. 그러면은 한 칸당 3분의 2n이야. 한 칸당 3분의 2n이거든요. 한 칸당 3분의 2n이라니까 한 칸당 3분의 2n이면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나겠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졸려 죽겠는데 자, 그럼 여기서 3분의 2n을 더하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n이 된다는 거 정도는 기억하시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돼요? 대입하시면 an이 나와. 대입하면 an이 나오는데 봐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의 길이의 공식이 있었거든. 4 곱하기 a 곱하기 k의 3승입니다. 돼요? 공식을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냥 그런 식이야. 물론 대입해도 된다니까? 대입해도 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27분의 32가 되고요. n은 3승이 될 거야. 그럼 이게 a입니다. 아니면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주면 써먹을 일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니까 n의 최소값 아니 이거 죽여야 되니까 3 집어넣어야 되겠다. 3의 3승이 27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4차 같아 보이지만 얘가 0이라는 거야. 얘는 0. 좌우폭이 똑같기 때문에 상하폭이 똑같기 때문에 좌우폭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n이고 이쪽이 n이기 때문에 0에 관한 대칭인데 이거는 안 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4차 함수의 특징은 없어. 4차 함수 특징 17번 17, 18을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9, 20을 풀고 이제 그 공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공식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정상 그래프일 때 이거야. 자, 그러면은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자, 이렇게 17번에 가. 이거 원점을 지나는 최고차 함계수가 1, 4차 함수라 그랬어. 가는 이겁니다. 가는 f 2 플러스 x 이퀄 f 2 마이너스 x. 그리고 나는 x는 1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거야.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 뜻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근데 한번 적어주는 것 같은데 나 또 적어줄 필요 없죠? 이건 알죠? x는 뭐에 관한 대칭이에요? 2에 관한. 이에 관한 대칭 맞잖아, 그죠? 그래요. 이거 x는 2에 관한 대칭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지.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뭔가를 더한 거랑 뭔가를 뺀 거랑 이게 항상 똑같다는 거야 이게. 그럼 그냥 이렇게 제발 그리시라. 물론 이럴 수도 있거든. 이런 경우는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얘를 쓰는 경우. 그럼 얘가 이긴 거지. 돼요? 그럼 1에서 극소래. 얘가 1이겠지. 설마 얘가 1이겠니? 그럼 여기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대칭이니까 상하폭이 똑같거든. 상하폭이 똑같으니까 이게 3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걸 쓰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써야 된다고. 이걸 못 쓰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좌우폭, 상하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대칭이라는 게 상하폭이 똑같다는 거야. 상하폭이 대칭이라는 게 선대칭이니까 얘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몰라도 1일 때 극소래. 여기 2잖아. 그럼 얘는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시라고. 이게 3일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자, 또 이제 고1 겁니다. 고1 수학이야. 그럼 얘를 찌 그었잖아. 몰라 이거를 어떻게 알아? 그 L로 주자고 이렇게. L로 두든지 뭐 K로 두든지 뭐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쓸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fx만 가지고는 모르겠지만 얘만 가지고는 모르는데 L이라는 게 주어지는 그 순간 이렇게 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빼시고 여기는 1에서 접하고요. 이쪽은 3에서 접하는 거지. 1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하죠. 1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하니까 여기를 x-1의 제곱이라고 쓰시고요. x 빼기 3의 제곱이라고 쓰십니다. 빼남수입니다. 얘도 빼남수. 이겁니다. 제발. 이건 좀 알아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빼남수. 이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저씨 그럼 L값 어떻게 구해요? 원점을 지났는데. 원점 지났는데 원점. 원점 지났는데 원점. 그래서 F0이 0이기 때문에 0을 대입해. 그럼 0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0 마이너스 L이 여기다 0 대입하니까 1이고요. 여기다 0 대입하니까 9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9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L은 마이너스 9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넘겨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9. 끝났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fx의 극대값 여기 2 대입하시면 돼요. 2 대입해요. 2 대입하면 1 곱하기 1 빼기 9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 여기서 이제 그 극대값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곱하면 64가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진짜야. 되게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얘가 되게 중요한 포커스가 돼서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몰랐으면 반드시 좀 알고 계셨는 반드시 이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18번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fx가 1차 함수래. 1차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래요. 4차
그 다음에 최고치항 계수가 1이 돼. gx래 gx.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요 1인 두 점에서 접한대. hx. 얘가 gx 대놓고 뺀 함수거든요. 대놓고 뺀 함수. 여기서 hx 극대값 구하래. hx 극대값 구하래. 자 그러면은 아니 딴 거 모르겠다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절대 아마 이렇게 안 나올 거야. 너무 대놓고 나오거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럼 얘가 이게 g고요 이게 f입니다. 근데 여기 접하는 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 2고요 얘가 지금 1입니다. 돼요? 오케이? 야 근데 그럼요. 아 생각을 해봐. 이렇게 가면 뺀 함수야. g 빼기 f라니까 이렇게. 그럼 그걸 h라고 대놓고 줬다니까? 이거 얼마나 개꿀이냐. 그럼 여기 이렇게 접하고요 접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똑바로 가는 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이제 이렇게 약간 얘를 뭐 x축 같은 걸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쪽 1이 된다는 거지. 돼요? 끝났어 그러면. 야 얘가 그냥 이거야.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이야. 그쵸? 야 발로 풀어 발로. 그럼 봐봐라. 접하네? 그럼 여기서 이게 상하폭이 같은 거지. 그럼 좌우폭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얘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대입한 답. 야 발로 풀 것 같지 않니? 이런 거. 물론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이건 좀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뭐 비례관계나 그런 공식을 모르더라도 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돼요? 그치? 어차피 잘 테니까 또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좀 쉬었다가 얘를 지우고요. 공식이란 걸 좀 알려줄게. 공식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할 만한 것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하고 다시 얘를 볼게요. 되니? 알겠죠? 그래서 그건 뭐 너네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얘는 중간 과정이야. 거의 그냥.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요즘에 따지면. 그러니까 중간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치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방법까지 알려줄 테니까 우선은 좀 쉬었다가 여기 있는 거를 좀 다시 좀 볼 수 있는 거를 좀 얘기해 줄 테니까 좀 쉬었다 이제 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비율 관계랑 공식을 또 다 알려줄게요. 그래서 그것도 좀 써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